영장 청구가 됐다는 것은 수사기관도 어느 정도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무턱대고 부인하거나 거짓말을 하고 혐의 부인하는 게 오히려 구속사유를 만들어주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마약 사건으로 체포된 이후의 절차 그리고 유의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체포가 되면은 경찰서 유치장이라는 곳에 구금이 됩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경찰서 안에 철창으로 된 거기에 이제 갇히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경찰은 48시간 이내에 영장 청구를 해야 됩니다. 구속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체포되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정해놨기 때문에 이 시기는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피의자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는 경우라면 그 다음 날에 바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리게 되고요. 반대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피의자는 석방되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말 그대로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말지 결정하는 절차인데요. 가장 포인트는 사전적으로 구속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한다는 점입니다. 형사소송법은 임의수사가 원칙이기 때문에 구속 같은 강제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영장이 필수적인 거죠. 결론적으로 검사가 영장을 사전에 청구하고 검사로부터 영장 청구를 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신문한 다음에 영장 청구가 적당한지 필요한지 판단하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장 실질심사에서는 판사가 직접 피의자를 신문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법적 지식이나 형사사건 경험이 없는 피의자가 자기한테 유리한 진술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영장 청구가 됐다는 것은 수사기관도 어느 정도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무턱대고 부인하거나 거짓말을 하고 혐의 부인하는 게 오히려 구속사유를 만들어주게 되는 겁니다. 사실관계를 숨기거나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당연히 법률 검토가 전제돼야 됩니다. 일단은 피의자가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도주의 우려가 없는 걸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변호인은 일단 체포가 된 피의자를 영장 실질심사 재판이 열리기 전에 미리 만나서 접견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변호사는 피의자도 만나고 피의자의 지인도 만나고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한 정보나 사실관계를 얻어가지고 영장 실질심사 재판에서 피의자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판사한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현재 상황에서 유리한 진술이 어떤 것인지는 변호사만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함으로써 영장 청구를 기각시키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질심사를 마치고 나면은 보통 하루 안에 다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피의자를 현재 체포하고 있기 때문에 구속 여부를 빨리 결정해야 되는 거죠. 경찰서에서는 유치장, 검찰에 송치가 된 상태라면은 구치소에 구금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됩니다. 당연히 사회랑 단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자료를 모으거나 정보를 취득하는 게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원천 차단되는 거죠. 마약 사건에서는 특히 마약을 투약한 횟수랑 어떤 마약을 투약했는지 그 종류가 상당히 중요하고 어디까지 인정해야 되는지가 늘 문제가 되는데 이럴 때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라면은 당연히 방어를 하기 위한 어떤 정보나 자료를 얻기가 힘들어지게 되겠죠. 수사는 원래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그런데도 구속이 됐다는 것은 이미 죄질을 안 좋게 보고 혐의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미 구속이 된 상황이라고 하면은 구속적부심을 한번 청구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구속이 된 상황에서 빼내기는 구속이 되기 전에 방어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이 되기 전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방어를 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구속이 되고 난 이후에도 재판은 최소 몇 개월에서 몇 년까지도 걸리는데 그 사이에 피의자의 일상생활은 완전히 무너지고 말게 되는 거죠. 당연히 구속된 상태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구속된 상태라도 가족이나 지인이 접견을 와서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가 있는 거죠. 저희 사무실에도 구속된 피의자의 어머니나 형제자매들이 대신 와가지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그런 가슴 아픈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약 사건에서 구속이 됐을 경우 형사 절차의 진행 과 유의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 외에도 저희 쪽으로 문의할 상황이 있으면 아래 나가고 있는 대표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댓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